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여동생과 제 여동생이 친구인데 두 사람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죠.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아들과 딸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부부는 폭풍 전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다정하고 가정적인 편이었습니다. 술도 안 좋아하고 친구도 없는 편이라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데 왠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심증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습니다. 한동안 증거를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워낙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혼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상대의 여자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사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앱 판매업자에게 물었더니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법이라고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사용해도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인데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상간소송 많아지고 있죠.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전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간통죄는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의 증명도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성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변했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는 상간자를 합법적으로 응징하는 유일한 방법인 상간소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간혹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해야지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네, 예전 간통죄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용서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고소권도 상실됐었습니다. 또한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혼인하면 고소 취소로 간주돼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배우자는 간통 고소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고소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간소송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나 대화 녹음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말을 녹음해 두었다거나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승소하기가 다소 수월해집니다. 네.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면 상간자는 대부분 불륜 관계를 부인하고 잣대거나 원래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간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 이제 승소 판결이라고 하면 이제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받아내는 걸 의미할 겁니다. 이런 위자료 보통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이나 가담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의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하는지도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요소인데요.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더 올라갑니다. 네. 예전에는 외도 증거가 충분하고 외도로 배우자와 이혼하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배우자 외도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소송을 하느라 들이는 비용과 수고에 비해서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결국 법원에서 외도, 그러니까 부정행위로 인정받아야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이 부정행위라고 인정하는 기준은 보통 어떤 거를 부정행위라고 할까요? 네, 흔히 외도라고 하면 육체적인 성관계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관계 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정서 교류만 나누는 형태의 정신적 외도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 끝자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하루에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법원 입장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배우자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를 일컫는 소위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도 자칫하면 넓은 범위의 정신적 외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간녀한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의 이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증거를 찾을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남편의 잠금장치 패턴과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메신저나 이메일을 훔쳐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남편의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 앱이나 스파이 앱 같은 불법 앱을 설치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불법 앱으로 상대방, 즉 남편의 스마트폰 내 정보를 얻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앱 개발사가 이를 수집해서 제3자인 사연자분께 전달하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조, 제2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또 불법 앱을 설치한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 위반이 되네요. 네, 동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앱을 남편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되면 사회자분께서는 불법 앱을 이용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리 전송되는 상대방의 정보를 확보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앱 개발사와 사연자분 모두 남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이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남편의 카드 명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명세서에서 2인 이상의 항공기 표가 결제된 기록이 있다면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도 추가로 신청해서 남편 옆좌석에 누가 앉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와 여행을 간 사실이 만약 확인되었을 때에는 역시 법원을 통해서 숙박 내역이나 여행사 자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통신사와 메신저 회사에 수발신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상간자 소송 증거는 합법적으로 이제 확보하셔야 됐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